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이제 월요일은 그림, 수요일은 스토리 관련 팁을 이렇게 전하기로 말씀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스토리 관련 팁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스토리 처음 쓸 때 그냥 막 그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는 거에 신나서 이제 막 적는데 이제 보통은 적고 끝내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저거 이제 막 쏟아낸 날것의 아이디어를 좀 더 보기 좋게 요즘 스타일에 맞게 그거를 이제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보통 초보분들은 아이디어를 막 쏟고 그거를 바로 제작에 들어가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수정할 거리가 엄청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할 거리를 최소한도로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날것으로 막 생각난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 본 것, 들은 것이 막 짬뽕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스토리를 썼을 때 남한테 영향받은 게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림은 이제 한눈에 확 보이니까 금방금방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보이는데 스토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초보자 스토리를 쓸 때 초보자 시절 흔히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자신도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했고 지금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 시절 흔히 하는 실수 1. 본인도 몇 화분량인지 모른다. 이게 제일 큰일이죠. 왜냐하면은 이 몇 화분량인지 알아야지 되는데 이게 만일에 이제 웹툰을 그려서 그 도전 만화 같은 데 올렸는데 이제 컨택이 왔어요. 회사에서.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미팅을 할 때 아, 작가님 이 작품 몇 화분량 생각하세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총 몇 화분량으로 기획을 했는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그 에이전시나 아니면 플랫폼에서 스토리 이제 요구할 작업을 할 때 전체 스토리랑 회차별 정리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1회에 스토리 어느 분량, 2회에 스토리 어느 분량, 뭐 50화 때는 스토리를 어디까지, 그러니까 스토리가 어느 지점에서 어느 만큼 진행이 되는지 그런 계획표도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화 분량의 스토리인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초장편 스토리를 짠다. 이거는 저도 저질렀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신박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근데 이게 도저히 만화책 10권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될 스토리야. 막 몇십 권이 될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 너무 아까운 스토리라 이거를 꼭 써야겠어. 그래서 이제 하는데 보통 그렇게 초장편 스토리의 경우에는 아직 자기만의 기술 노하우가 안 쌓인 초보인 경우에는 그 스토리를 잘 풀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그 잘 풀어내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 좀 읽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 가독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전달력이나. 그러면은 당연히 데뷔하고 길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 만화책 몇십 권짜리 되는 초장편 스토리는 일단 써두긴 써두는데 지금 이제 하는 습작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습작용으로는 한 3화에서 아니면은 길어봐야 12화 정도의 단편으로 좀 그려보는 걸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길어도 24화. 왜냐하면 이게 24화가 만화책으로 한 권, 두 권 분량이라고 그랬나?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화가 만화책으로 두 권 분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권 분량 12화 정도만 그려도 이미 만화책 한 권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습작으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그래서 예전에 출판 시절 때는 40페이지나 30페이지짜리 단편을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근데 이게 작가마다 성향이 달라서 단편을 잘 그리는 작가랑 이제 장편을 잘하는 작가랑 좀 성향이 갈려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단편 위주로 할 때는 그렇게 장편 잘 쓰는 사람이 데뷔를 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이제 한번 런칭을 하면은 잘 풀렸을 때 그게 쭉쭉쭉쭉 시즌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좀 장편을 잘 쓰는 작가를 좀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고 쳐도 신인 작가가 막 몇십 권씩 되는 초장편 스토리를 쓴다.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완결을 생각해 두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을 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완결은 이야기의 그 수미상관 기승전결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완결까지 써라 그러면 완결을 하나만 생각하는데, 이 완결은 이제 그 해피엔딩 A, 그리고 이제 언해피, 그러니까 비극적인 엔딩 B, 그리고 약간 오픈 엔딩 A, B, C 해서 좀 여러 종류의 패턴의 엔딩을 구상해 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엔딩의 바뀜으로 해서 앞부분도 좀 그 다시 손을 봐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왜 장기적으로 좀 아주 길게 연재된 작품의 경우에 초반부에는 굉장히 발랄한 작품이었는데 뒤에는 완전 비극, 초진지 그런 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시즌이 너무 길어져서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작품의 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그 보는 사람으로서는 좋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작품이 이제 발랄했는데 진지한 방향으로 빠졌더니 더 인기가 좋더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지만요. 모든 일에는 그 이거다라고 100% 이거다라는 게 없어요. 언제나 유동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간에 완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완결을 낼지는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여러 명이다. 주인공이 이게 이제 초장편 스토리를 짰을 경우랑 이제 연결이 되는데, 주인공이 여러 명인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독자들이 보통 만화를 읽을 때 주인공한테 보통 감정이입을 해요. 근데 주인공이 자꾸 바뀌면은 누구한테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지 헷갈려지고, 그리고 이제 신인의 경우에 이렇게 주인공이 여러 명인 작품은 굉장히 그 시점 이동이랑 그 스토리 완급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그 경력이 좀 쌓여야지 좀 가능한 테크닉이에요. 이거는 주인공을 여러 명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거는 굉장히 테크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인 작가시거나 아직 그 습작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주인공 한 명, 그 한 명의 주인공이 어떻게든 뭔가를 해나가는 이야기를 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 생각 안 하시는 게 타겟이 확실하지 않다. 이게 보통 그 주인공 이꼴 독자거든요. 거의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어지간히 특수한 장르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여자의 뭐 17살이다 하면은 독자도 여자의 10대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17살짜리 여자의 가장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들이 10대 여자겠죠. 그러니까는 주인공이 30대 남자예요. 그러면은 독자도 당연히 감정이입하기 좋은 30대 남자가 많이 붙겠죠. 근데 주인공이 그니까 남자인데 내가 타겟으로 하는 팔고 싶은 사람은 여자야.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흥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이게 남자가 보는 장르에 여자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여자가 보는 장르에 남자가 주인공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특이하고 한정적이고 예외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주인공 이꼴 독자입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좀 과도하게 추구하느라 지나치게 마이너한 작품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뜨려면은 아무도 안 한 작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연재하고 있는 작품이랑 장르가 겹치면은 데뷔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액션 잘 나가는 액션물이 있는데 또 액션물을 뽑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침 순정 만화 로맨스가 하나 완결이 났어요. 그럼 로맨스 연재 자리가 하나 비는 거죠. 그러면 그때 로맨스 작품 괜찮은 게 있으면은 수월하게 로맨스 연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만화 연재도 자리가 나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작품 수를 밸런스를 조정을 하고 있어요. 너무 소년 만화로 가지 않게, 너무 소녀 만화로 가지 않게, 좀 네이버나 다음같이 오픈 플랫폼 좀 무료 플랫폼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너무 남녀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돼 있어요. 단지 이제 유료 플랫폼인 경우에는 타겟층을 명확하기 위해서 탑2는 남성 취향 작품이 거의 대부분이고 봄2는 여성 취향 작품이 대부분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타겟층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작품을 좀 만들기도 수월하고 팔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내 입맛에 맞는 작품만 찾아보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마이너한 소재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있는 연재작하고 겹치지는 않지만은 팔릴 가망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은 좀 정식 연재로 가기가 많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마이너한 소재도 좀 그 상업 작가로 데뷔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요런 거는 약간 좀 나중에 하고 싶은 작품은 좀 유명해진 다음에 하면은 좀 그 플랫폼에서도 그래 이 작가가 전작을 히트를 시켰고 좀 믿고 한번 해보자라고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신인 작가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이 마이너한 소재는 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그 작품의 오리지널리티를 챙기신다고 다른 작품을 아예 안 보는 분이 계세요. 웹툰 그리겠다고 웹툰 안 보는 분이 계시고 웹소설 쓰겠다고 웹소설 안 보는 분이 계시고 영화 시나리오 쓰겠다고 영화를 안 보는 분이 계세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들어도. 근데 그런 분이 정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웹툰을 그리실 생각이면은 다른 작품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고 지금 유행하는 게 뭔지, 유행하는 소재가 뭔지, 그리고 그림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는 어떤 성향의 작품을 원하는지, 다음에서는 어떤 성향의 작품을 원하는지, 레진에서는 어떤 성향의 작품을 원하는지, 그런 플랫폼마다 성향 분석을 해서 좀 공략을 짜서 작품을 제작을 해야지 좀 더 빠른 데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작품을 많이 보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이 작가 괜찮은데 나도 이 작가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상형인 작품을 좀 몇몇 개 발견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작품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그거를 이제 내 것으로 소화를 시키는 거죠.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의 장점, 내가 가지고 싶었던 부분을 흡수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승전결에 집착해서 초반이 지루하다. 이거는 웬만화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예전에 그러니까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기승전결에 맞춰서 나온 이야기를 잘 봐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야기란 무릇 기승전결에 따라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서 전결에서 확 터지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런 작품이 또 당연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인내심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내가 궁금한 거 1, 2초면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보다 인내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빠른 진행을 원해요. 그래서 요즘 히트치는 작품들을 보면은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1, 2, 3화 안에서 눈길을 못 끌면 4화부터 매출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 3화 안에서 어떻게든지 수시선을 끌어야 되는데 내 작품은 기승전결을 해서 그 작품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지 되는 이야기야 해서 좀 기승전결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초반에 세계관 설정 풀고 인물 설정하고 앞으로 이야기 진행될 이야기의 떡밥을 조금씩 풀고 그러면은 독자들은 안 봅니다.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어느 정도 풀려서 이제 이 작품 재밌어 이제라고 입소문이 터져서 뒤늦게 터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당장 매출이 안 좋으면은 한 10몇 화만 해도 연재 종료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매출이 안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 밥줄이 끊기는 거죠. 내 밥줄도 끊기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야기도 풀어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을 초반부로 좀 바싹 당겨서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와다다다다다 하고 이 사건을 빵빵 터트려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고 재밌겠는데?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작품은 특히나 이제 모바일로 보기 때문에 시간 날 때 짬짬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스토리 진행이 빠르고 간결하고 알기 쉬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세계관 설정이 너무 복잡하면은 사람들이 또 안 봐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만화를 읽기 위해서 이 작가가 마련한 세계관을 내가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작가가 세계관을 치밀하게 짜면은 그 작가가 치밀하게 짠 세계관을 공부를 해서라도 그 작품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까 말했듯이 인내심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쓱 봐서 쓱 이해되는 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판타지도 현판이 인기가 있어요. 현판이 뭐냐면은 이제 판타지 장르이긴 한데 그 판타지적 설정이 현대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리포터처럼 해리포터처럼 현대에 있는데 마법적인 설정이 현대의 마법 학교가 현대에 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독자로서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내가 사는 세상인데 마법 학교가 있어? 재밌겠다 이러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리포터가 데이트를 쳤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관 설정이 너무 복잡해지면은 설명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독자들은 재미있고 싶은 거지 설명을 읽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설명이 근데 작품을 연재를 하다 보면 설명이 반드시 그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초반에는 사건을 빵빵 터트리고 설명은 이제 중반쯤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빵 터트리고 다음 사건은 이제 빵 터트리는데 이 중간쯤에 요 다음 사건까지 가기에 그 필요한 만큼 정보를 푸는 거죠. 다 푸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사건까지 가기에 필요한 정보를 아주 조금만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설명을 너무 한꺼번에 풀어버리면은 독자들은 그 설명을 다 읽고 아 이게 앞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고 다 눈치를 채버려요. 그러니까 흥미가 그 작품에 대한 흥미가 확 식어버리는 거죠. 앞수가 다 읽혀버리니까. 그래서 뒤통수를 그러니까 반전을 넣을 자신이 없다 치면은 설명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어느 때 넣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어디론가 이동할 때 그러니까 집에서 직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직장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직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이다라는 그 설명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싸움 할 때 흔히 네가 그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저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난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 이렇게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말싸움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싸움이니까 설명이 나와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설명이 나왔는데도 그 작품의 텐션이 떨어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리우드에도 통용되는 작법이에요. 어딘가 이동할 때 설명 넣기, 그리고 말싸움으로 설명 넣기. 그리고 이제 또 회상도 설명의 일종이긴 한데 어떤 특정 사건이 이제 터지기 전에 회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데 이 회상에 들어가되 회상은 아주 좋아요. 근데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아주 좋긴 한데 근데 이 회상씬이 너무 길면은 아 이거 도대체 메인 스토리는 언제 진행이 되는 거냐 얘는 맨날 회상하고 있냐 뭐 도대체 회상을 몇 화째 하고 있냐 그런 소리도 들어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를 봐도 회상씬이 길어봐야 2분 짧으면은 몇 초 그 정도 들어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딱딱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테크닉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회상씬을 넣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빵 터트려야 되는데 그때 회상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작가님한테 듣고서도 저도 아 맞아 나도 그랬었지라고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확 터져야 되는데 이거를 독자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설명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회상에. 그래서 회상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어라고 설명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확 터져야 되는 에너지가 푸식 꺼지는 거죠. 그럼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 일단 터트리고 설명은 뒤로 미루는 게 요즘 대세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연출법이 독자들이 지루해하지 않는 연출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보 시절 때 물론 이거는 초보 시절 때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만들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영순이 주인공에게 뚜렷한 목표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짤 때 가장 실수하는 게 주인공한테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은 주인공이 그 사건이 터지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휘말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건이 터져도 수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뭔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독자들도 흥미를 잃어요. 얘는 딱히 목표가 없고 맨날 주변 상황에 휘둘리는 애이기 때문에 그런 수동적인
캐릭터는 독자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뚜렷한 목표, 목적이라는 게 다른 말로는 야망, 꿈, 소원,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무언가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무언가. 그러니까는 주인공이 만일에 아이돌 지망생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아이돌이 되고 싶겠죠. BTS 같은 이제 전 세계적인 월드급 아이돌이 되고 싶겠죠. 그러면 그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까지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당연히 이겨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다른 장르를 다르게 해서 해보자면은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어떤 음모에 의해서. 그러면은 주인공은 당연히 복수가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 복수가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수를 위해서 부모님이 뭐 때문에 살해를 당했는지 이제 수사를 하게 되고, 자기가 그 복수해야 될 대상을 알아내서 그 대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주인공한테는 그 어떤 행동을 하게 할 뚜렷한 무언가가 꼭 있어야 돼. 이건 필수 요소예요. 어떤 특수한 장르에 따라서는 주인공한테 일부러 목적이 없게 설정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순문학이나 아니면 아주 특수한 장르의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상업예술인 만화 웹툰인 경우에는 주인공한테 뚜렷한 목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스토리도 탄력이 받고, 그리고 이제 독자들도 주인공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거를 응원을 하게 되면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본인이 짠 스토리에 주인공한테 뚜렷한 목표가 있는지 그거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이제 스토리 짤 때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인데, 저 자신도 돌아볼 겸 좀 이런 식으로 되새김질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아주 기분이 좋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이 스토리 코너에 그 콘티 코너도 편집시킬 생각이거든요. 이제 콘티를 그림 코너로 해서 월요일에 넣을까 아니면은 스토리로 해서 수요일에 넣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콘티는 스토리와 관련이 많으니까 그래서 수요일로 편입시켰어요. 그래서 콘티에 관한 테크닉은 수요일에 편입돼서 가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강좌는 유동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지금 스케치업 강좌에 대한 요청이 좀 있어서 이게 당분간은 스케치업 기본기랑 그 웹툰에 써먹을 수 있는 이제 몇몇 스킬, 저도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전부 다 올려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요즘에 그 도는 바이러스 조심하시고요. 저는 지금 말을 많이 해서 좀 목이 쉰 상태입니다. 감기에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목소리 상태가 안 좋아서 듣기가 안 좋으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